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엽니다. 이 전당대회에서 내년 대선을 진두지휘할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YTN은 더민주의 당대표 도전에 나선 후보자들을 차례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추미애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지 의원께서는 올해 초까지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의 한 일원이셨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당대표 경선에 나서게 된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강력한 통합을 만들어내서 반드시 정권 교체해내는 그런 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양극화가 심각하고요. 예. 정권 교체해서 우리 야당 더민주가 집권해서 양극화를 풀어달라. 예. 또 재벌 개혁해서 일자리 창출해달라 하는 요구가 높습니다. 소득 격차 해소하고 주거 불안 해소하는 이런 야당의 새로운 10년 반드시 약속 지키고 해내겠습니다. 특히 요즘 특권청의 부정부패 비리 보면서 이제 10년 이 정권도 다 됐구나. 예. 네, 빨리 재고 정리해야 되겠구나. 예, 예. 그런 국민적 공감대 있죠.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 당대표가 돼서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면은 당 내 여러 가지 현안도 챙겨야 되지만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가장 대선 관리가 네. 가장 중요한 맞습니다.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한 공약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네. 우선 그 당내 강력한 통합이 마련돼야 됩니다. 예.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 우리 지지자들이 가장 요구가 높은 것이 제발 단결하라, 화합하라입니다. 예. 근데 단결하고 화합하려면 당이 공정한 운영이 돼서 신뢰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항상 불편 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게 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예. 네. 자, 더민주의 대표 경선은 대의원이 45%고요. 네, 네. 그다음에 권리당원이 30%. 무엇보다 네. 당심이 중요한 네, 부분을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치 의원께서는 이런 당심을 네. 이끌어내는데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앞장섰을 때는 두 번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만들 때는 예.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예, 그랬죠. 또 노무현 대통령 만들 때는 돼지 엄마가 돼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예. 추미애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세 번째 승리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또 추미애는 분열에 맞서왔고 통합을 실천해 왔습니다. 통합의 상징입니다. 또 그리고 저 추미애는 균형 감각과 중심이 잡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정함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예. 네, 승리와 통합과 공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의 장점이 있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자, 네. 이제 지금 4명의 후보가 네. 나섰기 때문에 네. 한 명을 줄이는 컷오프가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컷오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 추미애가 사실은 뭐 한 번도 개파 정치를 위해서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요. 네. 오히려 당 분열을 막고 통합을 외치면서 저의 정치 생명을 걸다시피 해왔습니다. 예. 이번에도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또 통합과 화합의 주문이 높습니다. 우리 중앙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신뢰감 높은 당, 화합하는 정당, 굳건한 통합 발판으로 정권 교체의 지휘봉을 예. 잡을 수 있는 최적임자를 뽑아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예. 네. 자, 지금 뭐 추 의원께서는 네. 당내 뭐 지금 현재 최대 개파라고 할 수 있는 친문 세력의 네.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최재성 의원도 그렇고 네.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했던 인사들도 네. 추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제가 어느 개파를 위해서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개파에 의한 정치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외롭게 예. 처절하게 정치를 늘 해왔는데요. 네. 아마도 그 친문 비문을 떠나서 예. 저를 지지해 주신다면 바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선 관리를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사심 없는 자기 정치를 하지 않는 대선만을 위해서 당을 지휘할 수 있는 최적임자다, 그런 평가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아니요, 전혀 불편한 것이 예. 아니고요. 저를 개파에 가둘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누구나 지금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미 21년간의 저의 정치 발자취로 증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예. 새삼 저를 뭐 개파에 가두려고 해도 그렇게 예. 갖춰지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네. 지금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네.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내년 대선의 경선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자는 문재인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은 네. 그 상황에서 네. 지금 친문 세력으로 분류가 돼 있다라고 뭐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네. 그게 장애가 되지 않을까요? 무엇이 장애라는 그런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당 대표는 정확하게 대선 후보의 동반자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당 대표는 굳건하게 당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고 예. 또 때로는 악역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는 국민을 향해서 유연하게 이 좀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킴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저는 누가 대선 후보가 됐든 우리 대선 후보를 보호해드리고 맞서서 지키고 예. 또 당내 통합의 중심축 역할은 제가 해내려고 합니다. 예. 네. 지금 가장 뭐 중요한 뭐 문제 가운데 하나 이 대선 관리, 네. 대선 후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또 어떻게 네. 대선 과정에서 그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네. 부분인데 생각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공정성과 객관성이 가장 생명인데요. 사실은 외부에 있는 명망가 그룹을 통해서 원탁회의를 구성해서 공정한 룰을 만들고 또 예. 객관적으로 그 룰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를 해내고 예. 그래서 뽑힌 대선 후보는 떨어진 그 다른 후보를 아우를 수 있고 예. 또 떨어진 후보들은 그 대선 후보를 향해서 우리 모두의 정권 교체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예. 그런 큰 통합, 감동이 있는 통합을 만들어내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예. 네. 이례문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지금 네, 요즘 뭐 예, 지금 뭐 워낙 그 뭐 네. 최고위원 네. 도전하는 후보들이나 지금 뭐 이종걸 네. 의원이 이제 추가로 도전이 되면서 네, 이제 네. 조금 옅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네. 자, 이 지금 이 현재 이러한 상황이 그러니까 친문 네. 일색이다라고 네. 하는 비판 아닌 비판에 대해서 이 평가에 네. 대해서 네. 앞으로 대선에서 그게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다른 국면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그 정치 공학적인 것이야말로 내부 분열을 자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부터 대선 무대에 오르고자 하는 분들은 예. 본인의 모든 것을 거시고 정치 생명 거시고 국민 앞에 이 나라의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하겠다, 사드 문제로 불안해진 우리 외교 위기, 안보를 외교로 극복해온 정당인데 그 외교 무능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거기에 신중론으로 몰입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돌파해내겠다. 노구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핵위기 때 전국을 돌면서 당신의 일신을 걸고서 국민을 설득해내고 핵위기에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런 정도의 국민을 설득하고 감동을 주는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당내 개파 정치만 자꾸 자극해서 상대가 못 되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정치하면은 국민을 잘못 이끄는 겁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조금 불편한 얘기가 될지 네. 모르겠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그리고 네. 또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모아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 팟캐스트를 통해서 네.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노무현 네. 탄핵에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 네. 하는 점을 말씀하셨고 네. 또 네. 그리고 지난 대선은 관건 선거였다라고 말씀을 네. 하셔서 네.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뭐 해명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사실인가요, 다? 뭐 과거에 이제 사실은 분열의 정치를 막기 위해서 저는 그 민주당을 지켰던 것이고요. 예. 또 제가 예견한 대로 아직 분열이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논란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러면 그런 분열의 단초는
왜 있었던지 또 그 분열 속에서 분열을 더 흔들었던 사람은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씻어내고 단결하고 통합해야 된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과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것뿐이고요. 예. 저는 그런 걸 다 털어내고 통합으로 가야 된다. 여전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관권 선거에 대해서는 예. 법원의 판결이 이미 사이버사령부나 국정원 댓글부대 이런 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못됐다 예.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권력과 새누리당은 국민을 한 번 속일 수 있지 두 번 속일 생각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다음 대선은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권력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지금 촉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네. 예. 그런 차원에서 네. 미리 대선에서 공정한 대통령의 중립이나 권력기관의 개입은 네. 막기 위해서 미리 그 한마디 해주신 거다 이렇게 봐야 양심에 되겠네요.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판결이 있었으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그 지난해 분당 사태가 있었죠. 네. 국민의당과 네. 지금 안철수 의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앞으로 이제 같은 야당의 입장에서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은 또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네, 우선 야당으로서 이제 분열됨으로써 하지 못하는 일들이 국정교과서 문제나 위안부 재협상 문제 또 사드에 대한 재검토 문제 이런 것들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데 예. 그런 걸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이 당장 이 세월호에 대해서는 배가 그 유일한 증거물이 올라왔는데 그 세월호 조사 특위는 해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야당이 공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그냥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공통의 과제를 놓고 야권이 단합할 때는 그 단합을 이끌어낼 것이고요. 예. 또 말은 똑같이 합창을 합니다. 정권 교체하자. 그러나 항상 에고이스트입니다. 내 중심으로 나뉘면 안 된다. 예. 근데 이걸 깨야 됩니다. 나뉘면 안 된다가 아니고 그런 걸 다 접어두고 우선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힘을 합칠 때는 합치자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예. 네. 주 의원께서는 판사 네. 출신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질문을 좀 드리고 네. 싶은 게 지금 네. 뭐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라든가 진경준 검사장 또 홍만표 변호사 지금 계속해서 법조 비리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 법조 개혁, 검찰 개혁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네, 저는 이것은 정권의 닮은 꼴이다 생각합니다. 정권이 과거 자기 부정과 비리를 국민 앞에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유형은 눈 감아주는구나. 유유상종인 겁니다. 정권 예. 판박인 겁니다. 예. 그 대통령의 정수장학회 문제 안고 있으니까 청와대 수석이 4천 원짜리 범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 집행의 공정성을 얘기하면서 예. 자기 자신은 온갖 엄청난 부정부패와 비리의 그 상징물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게 고위공직자 무슨 수사처 이런 걸 설치한다. 뭐 그런 건 기본이고 당연한 것이고요. 예. 우선 정권 그 책임진 최고 책임자 통치자가 자기가 이중 기준이면 안 되고요. 자기 관리에 엄격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한 점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한 점 비리도 용납하지 않는 자기 관리가 깨끗한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예. 그 밑에서 어떻게 감히 그런 꿈을 꾸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권의 도덕성이 이런 문제로 드러났다 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네. 예. 네. 자, 이제 당 대표를 맡게 되면은 네. 어떻게 당을 이끌어 나가고 내년 대선은 어떻게 치를 것인지 짧게 네. 마지막으로 또 네. 국민들에게 자신의 포부와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필승 당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저 추미애가 앞장섰을 때는 두 번의 대선 승리가 있었습니다. 저 추미애 꼭 필승 대표돼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